네, 최근 독감 유행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독감이 걸리면 처방받는 타미플루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도 독감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번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또 대체할 다른 약은 없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용 성균관대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먼저 이 독감으로 인해서 요즘에 연말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 좀 급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난 거죠? 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11일에서 17일 사이에 병의원을 찾은 7에서 18세 연령의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2명으로 1997년 인플루엔자를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번 독감 증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A형 독감도 있고 B형 독감도 있단 말이죠. 이 독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는 A, B, C형이 있는데 예. 사람에게 걸릴 수 있는 거는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예. 그 감염력 자체는 비슷한데요. A형 독감은 형태가 다양하고 예방과 치료가 어려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신종 플루 등 같은 것이 이제 A형 독감이었습니다. B형 독감은 사람에게만 감염되지만 바이러스는 조금 약한 편이어서 감염 시 증상도 약하고 사망률이나 합병증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회복 또한 A형의 독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자, 그런데 독감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취약한 거죠? 사실 뭐 어린이가 취약한데요. 예. 그 면역력이 문제입니다. 그 면역력이 낮은 만성 질환자나 뭐 노인, 영유아 등은 건강 취약층이기 때문에 독감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네,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그렇죠, 종종 있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독감 예방주사 꼭 맞아야 하는 겁니까?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으로 70에서 90% 예방접종 효과를 볼 수 있고 예.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경미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집단 면역은 면역 결핍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접종을 받아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 면역자가 늘어날수록 감염자의 질병 전파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다 면역자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감염력이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예. 면역자들이 우산 속에 들어가는 건데 면역력이 없는 구성원도 간접적인 질병 예방 효과를 보게 돼서 이것이 군진 면역을 형성하게 돼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독감이 걸리게 되면 꼭 처방받아서 먹게 되는 약이 타미플루인데 이 타미플루 지금 최근에 뭐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약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타미플루는 그 독감 치료제로 쓰이는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대표적인 약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타미플루만 있다가 이제 특허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카피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는 약으로서 독감 증상이 나타나는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은 독감의 증상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좀 보면 유가족들이 타미플루를 먹고 더 증상이 악화됐다, 좀 안 좋아졌다, 환각 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타미플루를 먹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흔하게 얘기하는 부작용은 구역, 구토, 두통 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 미만에서 나타난 이상 반응으로는 뭐 불안정성 협심증, 빈혈, 위막성 대장염, 폐렴, 편도 주위 농양, 상안검 골절, 환각, 경련, 피부염, 발진, 두드러기, 습진 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각 상태와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죠? 이러한 이상 반응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뇌증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최근에 그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나서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때 약사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꼭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약을 이제 복약 지도가 복약 지도가 타미플루뿐만 아니라 모든 약에서도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위험성이 큰 약에 대해서는 꼭 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큰 약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간과돼 온 점이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지해야 되는 위험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환각 증세나 이런 부작용들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각 증세나 이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발견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지금 이제 사고가 나고 나니까 그런 증상이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 2016년에 이제 11세 남자아이가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네네. 예. 그 전에는 2009년에 이제 사망하진 않았지만 추락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네. 추락해서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된 건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7년까지 이제 5명에서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다가 숨진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미성년자에게는 이제 처방을 금지했었습니다. 근데 후생 노동성 검사 그 인과관계 측정 결과 확인되지가 않아서 지난 8월에 그 금지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예. 그 타미플루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독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처방을 받게 되는데 혹시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도 의심이 될 때도 처방이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의심될 때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독감이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네. 예. 확진 검사를 보통 받는 추세에 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확진되면은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타미플루를 대체할 만한 다른 약은 없는가라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체 약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그 타미플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셀타미비르 제제인데 예. 그 이름이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뭐 타미플루 외에도 무슨 플루 이런 약들이 있는데 같은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맥 주사제로 페라미플루라는 약이 있긴 한데 네. 그 약이 이런 이상 반응을 안 일으킨다 이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대체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좀 커지니까 식약처에서도 뭐 안전성 서한이라는 걸 배포했더라고요. 자, 이게 뭐 자녀들을 준 부모들, 뭐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했지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병원에 가서 좀 약을 추가 처방받는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서한에 있는 내용처럼 그 만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용 후 2일간은 특히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이제 보호자 등이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약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약을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의사에게 상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독감이 대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건강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독감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루엔자 환자, 의심되는 환자 접촉을 피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이제 손 씻기, 그다음에 눈, 코, 입을 만지고 이렇게 손을 만지는 걸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속매 위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올바른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 의과대학 이원용 외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